일단 오늘 내가 글씨를 좀 못 쓸 수도 있어. 부상 이슈로. 자, 일단 3번부터 보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 이 직선이 y축과 만난 점을 a라고 하는데 그럼 a의 좌표는 일단 어떻게 돼? 이 정도는 찾을 거 아니야. 1 그치 0,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x축과 만난 점을 b라고 하는데 b는 그러면 몇이야? 좌표가 어떻게 돼? 뭐 이것도 안 구해놨어? y에다 0 넣으면 끝이잖아. 왜 그래? 4,0이잖아. x축과의 교점인데 x축이 다른 말로 뭐라 했어? y는 0 아니야? 그럼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가 4여야 되잖아. 오케이? 자, 근데 요 라인 위에 어떤 점 P가 있는데 얘가 A, B래. 오케이? 근데 이 P라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잖아. 네. 근데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 대입하라고 했지.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1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네.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제곱 더하기 8B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B라는 애가 얘랑 똑같다며. 그럼 B 대신에 얘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됐나? 네. 그러면 A가 1일 때 최소값 7이 나온다는 거잖아. 이거 최소값은 7이다. 이런 것도 4점에 나온다는 거야. 4점이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이 참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성립한대. 아이. 이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근데 이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러면 fx가 2차 함수라며. 그럼 얘는 당연히 2차 방정식 형태 아니야? 그치?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 이때 두 근의 합이 1,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상황이야. 근데 x제곱의 개수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얘 자체를 자, x제곱의 개수는 몰라. 그러니까 a로 넣은 거야. 근데 얘가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네.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x제곱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f1이 마이너스 6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f1 얘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래. 그럼 a가 몇이라는 거야? a가 2라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뭐랑 똑같냐면 2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 다 전개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fx잖아. 그치? 그러니까 x-1을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해서 4 나오겠네.
이해됐니? 네. 자, 5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차함수 fx가 뭐 요렇대.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조건에서 fx가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끝 값이 아니라 x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얘 추계 방정식이 x는 1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는 거지. 당연히 여기 뒤에 a제곱 마이너스 4b 있어야 되고. 됐나? 이거 이해되니?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 아니야? 그럼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꼭지점의 x좌표, 그러니까 추계방정식 x는 1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준비한 거라. 어? 전개한 거라고? 아니야. 그냥 여기를 그냥 추계방정식이 1이면은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y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여기는 그대로 두는 거고 x의 개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요걸 바꾼 것 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은 게 2a-b가 몇이어야 된다? 2여야 된다. 라는 걸 찾은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넘기고 2를 데려오면은 b는 2a-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b 대신에 2a-2를 넣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근데 fx의 최대값이 0이래. 자,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 그럼 최대값은 x가 몇일 때 가죠? 마이너스 2일 때 갖겠지. 그럼 x에다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 값이 0이 나와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얘가 8이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a-4의 제곱이 0이라는 소리니까 a가 몇이다? 4다. 그럼 b는 6 이렇게 되겠지? 둘이 더하면 10이다. 됐나? 자, fx가 얘는 x제곱 더하기 ax 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b-7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가 조건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당연히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고 최소값을 갖겠지. 근데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가 몇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일단? 그치, a는 2여야겠지.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얘가 이 형태 아니야. 그치? 그래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x의 개수는 2가 돼야 하기 때문에 a는 2가 된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cx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 접한다는 소리겠네. 그치?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의 b-7의 제곱 얘랑 y는 cx 둘이 연립을 했을 때 얘가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된다는 거지.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cx 넘기면은
아니, 왜 제곱을 다? 이렇게 되겠네. 됐나? 자, 그러면 얘가 중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렇게 해보면은 2-c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에 b-7의 제곱이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을 더했네? 근데 0이 나왔어.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어떤 수의 제곱을 더했어. 근데 0이 나왔대. 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 0. 둘 다 0이라는 거야. 너네가 음수든 양수든 제곱하면 결국 양수가 나오잖아. 근데 제곱해서 둘이 더했는데 0이 나온다? 둘 다 0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C가 몇이다? B는 7. 그럼 A, 2, B, 7, C, 2니까 다 더하면 9겠네. 엥? 맞나? 아니 11이지? 응. (7번은) 풀려면은 조금 일단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조금 센스가 있어야 돼.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랑 y는 n,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x1과 x2라고 하는데, 근데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얘를 한번 그려보자고. 얘 어차피 x-2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그래프 그리기도 쉬워. 자, 일단 2,0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y절편 찾아보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 4. 얘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근데 여기다가 내가 y는 n, n은 여기서 자연수라고 했잖아. 맞나? 자연수인가? 자연수는 내가 얘가 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n, 예를 들어서 y는 5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때 x 값을 x1, x2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둘이 더한 거를 2로 나눴을 때 그게 자연수가 돼야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범위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 뭐냐면은 지금 여기 0,4를 지나면은, 자, 여기가 0,4지? 0,4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x값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4 이전까지는 어때? x값이 둘 다 양수가 나와. 오케이? 그 말은 x1, x2가 둘 다 양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자,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보자.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이 y, 요 선 있지? y는 n.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n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y는 n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1, 여기가 x2라고 해보자고. 그럼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절대값 안에 양수가 있으면 얘네 그대로 나오지? 그럼 얘네 x값의 합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여기랑 여기 x값.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0. 0이 나와야 돼? 둘 다 양수인데? 4. 4가 나와야 돼. 왜 4가 나와야 되지? 4이니까. 맞아.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며. 그러면은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얘와 얘의 딱 중간에 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너네
평균 구한다고 생각해봐. 두 개의 평균을 구한다 생각해봐. 그럼 두 개 더한다면 2로 나누지 않아? 그러니까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눈 거는 무조건 이 축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오케이? 내가 n을 여기다 긋든 여기다 긋든 여기다 긋든 무조건 x1 더하기 x2는 2가 나온다. n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땐. 이해됐어? 그러면은 어쨌든 2는 자연수잖아. 그럼 이때 가능한 n의 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다 자연수가 나오니까 1, 2, 3, 4가 다 되는 거야. 4 이하일 때는. 오케이? n이 1이든 간에 3이든 간에 4든 간에 어차피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거는 고정된 값 2로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이 4를 넘어서 올라갔을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버린다고 두어봐. 오케이? 상황이 이해가 돼?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왜? 둘 중 하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돼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더 큰 애를 x1이라고 놨을 때 x2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은 y는 n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자. 여기. 자, 그럼 이때 x값을 x1이라고 하고 이때 x값을 x2라고 해볼 거야. 오케이? 자, 일단 하나 물어보자. x1 더하기 x2는 몇이야? 지금 이때 x1 더하기 x2는 몇이지? 0. 모르지 않아. 그대로 생각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니까? 네? 축이 어딘데? 여기. x는 2 아니야? 축이? 네. 그럼 둘이 더한 거는 무조건 4여야 돼. 너네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n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둘 다 양수잖아. 그래서 얘네가 그냥 둘 다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2분의 x1 더하기 x2잖아. 그치? 근데 x1 더하기 x2는 항상 고정이야. 무조건 4야. 근데 이제 n이 4보다 커지면 생기는 문제가 뭐야? 하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1 더하기 x2는 4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는 x1 더하기 x2가 아니라 x1 마이너스 x2가 돼야 한다는 거야. 어차피 합은 무조건 일정해. 대칭성 때문에. 어차피 얘랑 얘 딱 중간이 축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차함수는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라며.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건 무조건 4라고. x1 더하기 x2는 무조건 4야. 다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1 더하기 x2가 아닐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얘는 4야. 그러면은 잠깐만. x1 마이너스 x2 우리가 요걸 구해야 된단 말이지. 얘를.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얘네 둘이 연립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둘이 연립한다고 하면은 n 좌변으로 넘기면.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4야. 그래서 x1 더하기 x2가 항상 4라고 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 4-n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두 근의 차를 한번 구해보자고. 두 근의 차. 이게 결국 두 근의 차잖아. 그지? 두 근의 차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변형 공식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얘 제곱하면 16에 마이너스 4에 4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가 16, 마이너스 16 어차피 날라가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4n이 된다는 거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 알파가 더 크다고 가정하면 얘는 제곱한 게 4n이 돼야 하니까 2 루트 n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를 x1, x2라고 생각하면 돼. 왜?
얘랑 이 이차함수랑 y는 n이 만나는 두 x 값을 원래는 x1, x2로 놨잖아. 근데 내가 이걸 연립할 때는 그냥 편하게 알파, 베타로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x1이 알파고 x2가 베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x1 x2가 2루트 n이라는 거야. 그럼 2분의 2루트 n은 뭐가 나와? 루트 n 나오지. 그러면 얘가 자연수라는 건 루트 n이 자연수면 된다라는 거야. 루트 n이 자연수면. 그럼 루트 n이 자연수면 n이 어떤 값을 가져야 돼? 루트 n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치, n은 제곱수가 나와야 돼. 그럼 4보다 큰 제곱수가 뭐가 있어? 9. 그러니까 3의 제곱부터 해서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까지 있겠지? 이거 총 몇 개야? 어? 13개. 13개라고? 3에서 10까지인데? 8개지? 8개야? 8개에다가 아까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1, 2, 3, 4, 4개 나왔지? 그래서 총 12개가 돼. 이해가 됐나? 네. 참 문제가 신기하지? 이렇게도 낼 수 있구나. 됐나?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은 어차피 너네 안 들어가니까 그냥 쭉 넘어가면 되고. 더 하면 14회차로 넘어가면 되겠다. 14회차. 아니야. 14회차에서 질문? 2번? 이게 3, 4번은 3번은 아니야. 연립이니까. 6번? 5번도 못했을 것 같은데. 5번은 저는 5번은 그럼 2, 5, 6? 자, 요거 3개 한번 쉬었다 하자. 자, 이거 3차 방정식이잖아. 이거 너네 안 들어가? 고차 방정식 안 들어가잖아. 재현아 미안하다. 나 이거 풀었는데 야, 이거 풀면 좋은 거고. 그때까지 학교 나는 아. 10분 할걸. 이거 풀었죠. 자, 이 범위에서 fx는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야. 이 문제는 여고 기출인가 남부 기출인가 나왔어 한 번씩. 둘 다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이 유형 자체가. 만약에 2차 함수에서 어렵게 나온다. 그럼 이 유형으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 되게 자주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자, fx는 x-a의 제곱 플러스 b 요거인데 이때 최소값이 5라는 거야. 저 범위에서. 자, 그러면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지? 원래는 a에서 가져야 돼. 근데 a가 1에서 2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지 모르지. 그래서 이 문제는 경우를 나눠줘야 돼. 어떻게 경우를 나눠줘야 되냐? 첫 번째,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a가 저 범위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A가 먼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지금 축이 A, X는 A잖아. 근데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쳐보자. 자, 여기가 A인데, 여기가 X는 A인데, 얘가 2보다 커. 오케이? 그럼 1에서 2라고 하면은 이 부분일 거라고. 이런 부분. 오케이? 그럼 원래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X는 A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갖는다?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야. 그게 X가 몇일 때야? 2일 때겠지? 그치? 자, 여기다 그릴게. 자, 여기가 X는 A라고 할 때, A가 2보다 크다고 하면은 1에서 2까지는 요 범위라고, 요 범위. 근데 X가 A일 때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A가 안 들어간다며. 그럼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이게 X는 2일 때라는 거야. 그럼 얘는 최소값을 언제 갖냐?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가져. 오케이? 그럼 그 최소값이 5라고 하면 되는 거야. 즉 F2가 5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F2 해보면은 얘는 2-A의 제곱 플러스 B, 얘가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얘가 5가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나 미지수 2개 있는 거 좀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 빼고 다 넘길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를 뭐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갈 거야. A가 저 X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럼 그냥 바로 나오지? B가 몇이다? B는 그냥 5야. A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B는 확실한 건 5야. 그렇겠지? 최소값이 5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A가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봐. 뭐 작거나 같다고 해도 되고 작다고 해도 돼. 똑같은 상황이야 어차피. 자, 그러면 얘는 위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축이 X는 A야. 근데 얘가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면은 1에서 2까지는 이 부분에 있을 거라고. 이 부분에. 그럼 원래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데 A가 안 들어가면은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게 언제다? 1일 때다. 자, 그럼 얘는 F1이 최소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럼 F1 넣어보면은 1-A의 제곱 플러스 B. 근데 얘가 5가 나와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 다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가 5. 얘도 마찬가지로 B 빼고 다 넘긴다고 치면은 이렇게 돼. 그리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됐나? 자, 기억 보면은 A가 2분의 3일 때 B가 5래. 자, 2분의 3이면은 이 범위 아니야? 1에서 2 사이. 네. 그럼 B가 5? 맞지? 자, 얘는 맞고. 자, 니은 보면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면 이 상황이네? 그치? 이때 B가 뭐였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맞네? 니은도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4분의 29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찾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B를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디귿 때문인데, 우리가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B는 구해놨단 말이야. 네. B는 구해놨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에 그냥 A 더하면 돼. 오케이? 양변에다가 A를 더하면 얘가 A 플러스 B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자, A를 더한다고 치면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를 표준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표준형 바꾸는 건 너네가 한번 꼭 해봐. 됐나? 자, 그리고 얘는 A 플러스 B. B가 여기 5니까 그냥 A 플러스 5가 되겠지. 여기는 B가 5잖아. 확실히 나왔잖아, B의 값이. 그러니까 A 플러스 B 하면은 그냥 A 플러스 5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는 해봤자, 자, A가 1에서 2 사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5라는 수를 똑같이 다 더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됐어? 준범아 정신 차려라.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냐? B가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변에 A를 더한다고 치면은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은 마이너스 4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아닌가? 4분의 9 25 아닌 것 같은데? 이 표준형을 한번 바꿔보고 아니면은 말해줘.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보면은 얘는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 4분의 29를 갖지. 그치? 그리고 얘는 A가 2일 때 최대값 7을 갖겠지. 얘는 A가 2분의 3일 때 최대값 4분의 25를 갖겠지. 그럼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제일 커? 4분의 29. 그럼 최대값은 4분의 29? 맞네.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오케이? 이 유형 진짜 중요한 문제야. 이거 범위 나눠서 하는 거 만약에 2차 함수에서 어려운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너네 기출 풀 때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어. 범위 나눠서 하는 거. 저번에 기출 풀었을 때도. 어쨌든 이 유형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고. 얘는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되는 문제야. 왜 너네도 친구들한테 문제 설명하다 보면 난 풀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시키지?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문제야, 얘는. 자, 일단 먼저 얘는 모의고사 30분 문제니까 그냥 킬러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엄청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면 돼. 30분 문제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g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fx의 최대값은 해봤자 몇이다? fx의 최대값은 해봤자 0이다. 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얘가 아무리 커봤자 0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gx는 아무리 작아봤자 0이다. 얘는 최소값이 0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나? 이게 가조건이 말하고 싶은 거야. fx의 최대값은 0, gx의 최소값은 0. 요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얘가 이제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x가 k-2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가조건에서 뭐라고 말했어? fx의 최대값은 몇이다? gx의 최소값은?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fx의 저 범위에서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으려면 그 값은 무조건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0이어야 된다는 거야. 0이 아니면 얘네는 만날 수가 없어. 오케이?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고 얘는 아무리 커봤자 0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려면 0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함수 fx의 최대값과 함수 gx의 최소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뭐 실수 k 이런 말이 있는데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근데 그때 실수 k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1이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가 조금 어려운데 자 k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 거야. 자 k에다가 0을 넣으면은 x의 범위 자체가 이렇게 될 거고 k에다가 내가 1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0이든 1이든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fx의 최대값은 0이어야 되고 gx의 최소값은 0이어야 돼.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의 추계방정식과 gx의 추계방정식이 둘 다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추계방정식이 결국 뭐랑 똑같으니까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fx의 최대값은 0이고 gx의 최소값은 0이라며 근데 그 값이 딱 0이 나와야 되잖아. 언제? 이 범위 안에서 나와야 된다. 둘 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오케이? 이 범위 안에 그 fx와 gx의 추계방정식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얘네가 같게 되도록 한다는 거는 fx의 최대값이 0인 게 있어야 되고 범위 안에 그 다음에 gx의 최소값이 0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때의 기준이 k의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k가 0보다 작거나 k가 1보다 커지면은 둘 중 하나는 빠져버린다는 거지. 범위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 범위가 뭐냐? 요 범위인데 이 범위 안에 fx와 gx의 추계방정식이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두 개는 무조건 양끝값이 돼요. 양끝값. 만약에 x가 뭐 0일 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갖는다고 해봐. 그러면 k의 최소값과 최대값 둘 중 하나가 바뀌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나? 그러니까 fx나 gx의 그 추계방정식이 만약에 0이 있었다면은 얘네의 그 k의 범위가 바뀔 거라고. 최소 최대라는 건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반드시 양끝값이 fx와 gx의 추계방정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그럼 얘가 fx의 축일까 gx의 축일까 요거를 생각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다 조건을 보면은 fx와 f0의 모든 실근의 합은 음수가 나와야 된대.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fx랑 f0이 같아야 돼. 두 개의 근이 있겠지?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한 근은 뭐야? 한 근은 너는 알아? fx랑 f0이 같을 때 한 근. x가? 0일 때. 하나는 알아. 근데 두 실근을 더했더니 뭐가 나왔대? 음수가 나왔대. 그럼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음수여야겠네. 그치? 자, 그럼 내가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만약에 fx가 추계방정식이 -1이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얘는 음수겠고 개수는 정확히 몰라. 근데 추계방정식이 -1이라고 쳐보자. 그리고 어차피 최대값은 0이니까 딱 여기서 끝내면 되겠지. 오케이? 이 상황이랑 자 fx는 a의 x-2의 제곱.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이 -1이냐 2냐 둘 중에 하나를 찾으려고 이걸 쓰는 거야. 자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이 추계방정식의 x는 -1이야. 오케이? 자, 근데 fx랑 f0이 같을 때가 두 개의 실근이 나올 텐데 하나는 x가 0이야. 그럼 다른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자, 추계방정식 x는 -1이야. 근데 fx가 f0이랑 같대.
하나는 당연히 x가 0일 거 아니야. 다른 한 근은 x가 몇일 때 같을 거냐 이 말을 묻는 거야. 마이너스 2야. 왜? 마이너스 2랑 0의 딱 중간이 축이 돼야 하니까. 오케이? 내가 말했잖아, 대칭성. 이 두 점, 같은 y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둘의 중간에는 항상 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하나가 0이라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여야 중간에 축 x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 음수 맞지? 얘가 답이야, 결론은.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얘는 축이 x는 2야. 자, 근데 얘랑 얘랑 같다고 했을 때 한 근이 x는 0이라며. 그럼 축이 x는 2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겠지. 0이랑 4의 중간에 2가 있으니까. 근데 다조건에서 모든 실근의 합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fx의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됐나? 그럼 나머지 하나 2는 gx의 축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f1은 마이너스 1에 f1은 마이너스 1에 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4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준 게 g1이 1에 g1은 2다. 1 넣으면은 b가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fx는 결론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gx는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f3 더하기 g1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에 마이너스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1 그러면 9의 제곱 81에다가 2 곱하면은 162니까 162 마이너스 8 하면은 15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154다. 이해됐나? 쉬었다 오자.